안녕하세요. 미적분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2학기 시작을 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네요. 길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냥 흐름 끊기지 않도록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교실이고 소독이나 방역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건 좀 편하긴 하겠네요. 자, 2학기 수업은 수능 완성 수학 가형의 문제 해설 강의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반에서는 공지를 해드렸을 텐데 11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일단 수학 가형에 대한 이 미적분 단원의 복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부터 수능 전까지의 한 2주,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은 나형의 수투 부분, 미분적분이 있는 수투 부분을 문제풀이를 좀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둘을 좀 이원화해서 수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일단 수능 준비에 좀 치중해야 되는 시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클래스 안에 공지사항이나 그 수업 계획 안에다가 내용을 포함시켜 두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고 나서 꼭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는 첫째 시간에 과제를 드렸었죠.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2차 시가 되는 겁니다. 수능 완성 가형의 미적분 부분, 그래서 4강 수열의 극한부부터 복습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모든 문제 해설을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좀 쉬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당히 짚어놓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제를 드렸던 대로 56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사실 수투에서 배웠었던 함수의 극한과 많이 유사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그 특징만 기억을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필수 유형 같은 게 이제 함정이 좀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사실 함정을 만들기도 좀 어려운 그런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 자, 일단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는 수열 AN이에요. 다음과 같은 등식 하나가 성립을 한답니다. 이때 비슷한 또 다른 극한을 하나 계산을 해야 해요. 얘네가 주어진 이유는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주어진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소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1학기 서술형 문제에서도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출제자가 의도했던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얘를 BN이라는 이런 새로운 수열을 치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BN은 2로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 BN은 치환을 해두면 BN은 2로 수렴을 해.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먼저 풀이의 설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식을 정리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따라서 AN 플러스 2는 곱해줄게요. AN, BN, 마이너스 2BN.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계산해야 하느냐. 여기에 다시 AN 마이너스 4, AN 플러스 4 이 값을 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에 대한 식을 여기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AN으로 묶어줄게요. 1 마이너스 BN은 마이너스 2BN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AN이라는 수열은 뭐냐? 이거 나눠줄게요. 그래서 이거 부호 바꾸겠습니다. BN 마이너스 1 분의 2BN 플러스 2 이런 꼴로 AN의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BN은 2로 수렴하는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식의 과정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AN-4분의
an 플러스 4. 이 시간에 an 대신 얘를 갖다 집어 넣어주면 사실은 되는 건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 리미트 an 수렴하는지 먼저 봅시다. bn은 2로 수렴했거든요. 2 이게 2 수렴했거든. 따라서 1분의 6 되나요? an의 극한은 6이었어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 an의 극한 6이었으니까 2분의 10 5가 되나요?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식은 그렇게 큰 불편한 조작은 아닌 것 같고요. 수능이나 학력평가에서도 꽤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얘는.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 식의 문제를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거나 이런 풀이 방법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록색으로만 쓰는 식을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지. 자, 이건 별도의 아이디어예요. 다른 아이디어. 뭔지 모르겠지만 an의 극한값을 그냥 알파라고 한번 쳐보자. 알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an의 극한 알파였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2인 거야. 그게 2라고. 그게 2라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2는 2알파 마이너스 4 이런 식인가요? 이렇게 해서 알파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알파가 6 나오는 거죠. 아까 구했던 an의 극한 6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놔도 사실 그냥 알파가 6이라는 거 바로 구해지는구나. an의 극한이 6이니까 답도 바로 나오겠네. 자, 초록색의 풀이 방식이 훨씬 간단한 아이디어이긴 해요. 그럼 왜 지금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자, 저 초록색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 잘못된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반은 잘못됐고 반은 맞는 해결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줄만 들여다봅시다.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딱 치환하듯이 정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수열 an은 수렴한다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an은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었다면, an이 발산하는 애였다면 알파라는 값을 두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물론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an은 수렴하는 수열이 맞았네요. 맞았잖아. 그러니까 알파라고 나도 되지. 하지만 안 본 상태에서 an의 극한값은 알파라고 단정짓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되냐? 지금은 잘 보세요. 발산하고 발산하면 최고치한 개수의 비이기 때문에 극한이 1이 돼야 되는 거거든. 지금 2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2로 수렴했잖아. 에이, 이거 무한대 발산하는 거 아니네. 에이, 그러면 수렴하겠지. 알파라고 나도 사실은 돼요. 그게 맞아. 그런데 만약에 얘가 1이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최고치한 개수의 비라고 해도 1이죠. 이게 만약에 1이잖아. 문제에 이게 만약에 1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도 안 되죠. 알파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2 똑같다. 모순이잖아. 성립 안 하잖아요. 이때는 an이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했기 때문에 최고치한 개수의 비가 1인 거지. 그럼 그때는 풀이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발산하는 걸 쓰니까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눠놓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풀이처럼 a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풀이 방법을 계산해야 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거 뭐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해요.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아이디어를 사실 다 알고 있으면은 좋기는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쓸 때는 약간의 좀 조심할 필요성이 좀 있다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유형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빔 프로젝트가 천정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눈이 부셔요. 그래서 좀 인상을 쓰거나 표정 이상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개는 좀 건너뛰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1번은 여러분들께 맡겨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는 2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기로 합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수렴한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인 거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정보를 뜬금없이 줘요. 아까는 수렴한다는 얘기도 안 해줬으면서. 지금은 모든 항이 양수인 게 뭔가 의미가 있나 보죠. 조금 나중에 생각합시다. 자, 그 밑에를 보니까 수렴한다는 조건까지 있었네요.
AN은 양수이면서 수렴해요. 자, 그 다음 이런 등식을 만족을 한답니다. 이때 AN 플러스 1 극한의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지금 일단 문제가 불편한 이유는 n번째 항도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뭐 수열이 귀납적 정의 같은 좀 불편한 얘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렴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정보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린 이런 사실을 알거든. 리미트 an 수렴에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수렴하니까 이제는. 또 뭘 압니까? 리미트 a n 플러스 1은요. 얘도 알파로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똑같은 알파로 수렴하는 게 똑같거든요. 지금 얘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알파가 얼마인지만 알 수 있다면 답은 2알파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위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식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 다 끝나지 않았니? 극한의 계산할 건데요. an, 알파로 수렴하는 애라고요. an, 알파로 수렴한다고. an 플러스 1, 알파로 수렴한다고 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저 극한 자체가 알파 플러스 3분의 알파 제곱.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 푸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왜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수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나도 되는 거죠. 아까 필수 유형에서는 조금 조심했어야 됐죠. 지금 괜찮은 거야. 자, 계산합시다 이제. 이를 통해서 얻어진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저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 뭐 이런 식인가요? 됐죠? 2알파 알파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인가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3이거나 두 개입니다. 그럼 둘 중에 답은 뭐가 되느냐? 네.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여기서 그래서 필요했던 거네요. 모든 항이 양수랍니다. 수열의 모든 항이 다 양수인데 극한이 음수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극값이 음수가 될 리가 없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극한의 값은 2분의 3이었던 거죠. 답은 2분의 3이 아니고요.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으로 수렴하더라. 3이 돼야죠. 자, 극한의 계산은 놓칠 리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요게 2번이었습니다. 내려갈까요? 3번으로 가볼게요. 최대한 풀이나 설명을 좀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그러질 못하고 또 부연 설명을 자꾸 하게 돼요. 온라인으로 몇 시간 수업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강의를 듣는 동안은 끊어놓고 정리하고 또 다음 문제를 공부하고 꼭 그렇게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좀 가자고. 네이버 창 키지 말고 공부하라고요. 짧게 끝낼 거야. 자, 3번 내려가죠. 자, 모든 양수인 세 개의 수열이 있답니다. 또 양수네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죠. 자, 세 수열 AN, BN, C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과 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중요한 목적은 BN분의 CN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사실 좀 중요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럼 주어진 정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알고 있는 극한은 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BN분의 CN은 식을 서술한다면 결국 이런 방식 아니겠니? 리미트 BN분의 CN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CN에다가 분모를요. 알고 있는 걸 쓰면 되잖아. AN 더하기 BN. 그러면 얘는 일단 앞에 건 6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요. 곱하기 이 뒤에다가 이제 등식을 맞춰야죠. 여기가 BN이었고 이쪽 분자가 AN 더하기 BN. 이렇게 쪼개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6으로 수렴하는 애예요. 그럼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요 식이 어디로 수렴하는가? 얘만 우리가 알아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가만히 뜯어보면 식을 변형해 보면 BN분의 AN 얘를 알아야 하고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BN분의 AN 요 놈의 극한이 얼마인지만 구할 수 있다면 이게 수렴하는 건 알다면 얘도 수렴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곱하기 6 그게 답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bn분의 an의 극한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였다고. 가자. 거기서 첫 번째 조건을 쓰겠죠. 하면 되나요? bn분의 an 바로 만듭시다. bn분의 an 구할게요. 계산을 하면 bn분의 an 극한은 얘 나눠주고 쟤 나눠주는 것이네요. 2n 플러스 1 분의 n 이건가요? 간단하죠? 끝났습니다. 극한은 네, 2분의 1. 얘는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끝났네요. 1을 더해서 뒤에 전체에 수렴하는 값은 2분의 3이더라. 그러므로 6과 2분의 3의 곱이 우리가 찾는 극한이 된다는 거죠. 9가 되겠네요. 자, 아직 극한의 계산은 이제 충분히 상기해서 푸실 수 있겠죠? 가형이라고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형은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고요. 거의 되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감을 잡고 있겠죠. 가형이 갖는 의미가 어떤지는. 필요한 친구들은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가형이 재생 들어오면 떨어지고 특목고 애들이 보면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뭐 남자애들이 많으면 떨어지고 정말 가형을 남학생들이 잘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학교에 계시는 여자 수학 선생님들에 대한 편견이자 모독이야. 그렇지 않아요. 성별이 어디 있습니까? 가형은 가형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해야 할 시간은 많은데 그 가형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가형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거든. 최저 기준이든 정시든 뭐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가형에 쏟아 부어야 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뒤로 빼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성적이 안 나와서 뒤로 미루고 공부를 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병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손을 놓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만약에 내가 가형을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투자하세요. 무조건 가형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이. 수투와 미적분의 차이인데 그럼 수투는 쉽고 미적분이 무조건 어렵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나도 다른 과목에 치중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내 입시 전략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형을 조금 뒷순위로 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내가 가형을 보겠다고 마음 먹었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형을 보겠다. 아니면 나는 가형이 꼭 필요하다. 난 정말 자신 있어서 가형을 본다. 어떤 생각이든 마음을 정했다면 그동안은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돌아올 겁니다. 무조건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적분. 자, 넘어가도록 하죠. 오른쪽에 두 번째 수열의 극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한다든지 미정계수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필수 유형은 풀진 않고 잠깐 소개만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전에 수열의 극한이 그러니까 나형과 가형 공통으로 이제 나오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형에서 수열의 극한이 나올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면 교과서에 그런 언급은 없지만 어차피 나형,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들은 다 왜 다항함수만 배웠잖아. 우리 미분적분에서 다 다항함수로만 미분하고 적분했잖아요. 그러니까 극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수열에 별말이 없어도 그 수열은 다 다항함수인 거야.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세요. n 플러스 1이 여기 있고 an이 여기 있는데 극한이 2야. 그럼 봐봐. 앞에는 분자가 1차식이죠. 그런데 상수항 2로 수렴했지. 그 얘기는 뭐냐? 얘는 분모가 1차식이라는 거야. a는
그러니까 역수로 취해져 있는 거죠. 다항함수의 역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그 얘기는 뭐냐? 분모도 1차식이고 뒤에는 모르겠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의 b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구나. 이것도 귀찮아. a에는 그냥 2분의 1 n이라고 할래? 그럼 답이 나와요. 진짜 하려고 일단 한번 해볼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2차식이네. bn을 곱했더니 7이라는 상수로 수렴했다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서로 차수가 똑같으니까 7로 수렴했겠구나. 분모도 n제곱이지 그러면 뒤에는 에이 뭐 귀찮아. 안 써. n제곱이야. 7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건 7분의 1이네. 그래서 bn을 그냥 7분의 1 n제곱 분의 1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a에는 저거 뒤집은 거잖아요. n분의 2. bn은 n제곱분의 7.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개를 밑으로 그냥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분모 a에는 n분의 2라 그랬죠? b에는 n제곱분의 7이잖아요. 여기다 n제곱분의 7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분의 70. n제곱분의 7. 뭐 이런 꼴이 되나요? 양변에 n을, 분모 분자에 n을 하나씩 곱해버리면 결국 한 2분의 70. 답은 35.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답이 35가 맞아요. 답이 나와요. 사실 맞는 풀입니다. 객관식에서만. 자,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방식대로 우리는 문제를 풀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건 지금 나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별 언급이 없더라도 함수들을 다 다항식에 의한 수열로, 함수 수열을 다 다항식으로 만든 수열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냈던 거야. 이거 기출 문제잖아요. 2012년도래잖아. 이전 교육과정을 따른 거잖아요. 나형의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수열이 다항식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나 AN, BN이 실제로 이런 수열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게 성립했다고 해서 AN, BN을 이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혹시나 모를 어떤 또 다른 위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해 보이네? 이건 뻔한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문제 없겠는데? 그럼 가세요. 이렇게 풀었을 때 뭐 문제를 안 풀리게 뭐 만들 수는 있겠죠, 사실은. 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내면. 자, 그래서 이거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 원래 방식대로 갑시다. 맨 첫 번째 필수형에서 드렸던 설명과 동일해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CN, DN으로. 네, 각각 수렴하는 수열을 얘네들을 CN과 D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해서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CN은 2로, DN은 7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AN을 알아야 하니까 AN은 n 플러스 1분의 CN이에요. BN도 알아야 되죠. BN은 나눠주니까 n제곱 플러스 1분의 DN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와 얘를 각각 얘네 대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식을 정리하셔도 복잡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의 B 계산하시면 답이 35라는 걸 금방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 이렇게 대입 해서 식을 정리. 그렇죠? 자, 필수형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57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가 있는데요.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 루트를 포함한 식이라서 유리와 유리화. 그죠? 5번, 6번 둘 다 유리화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이 계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장 넘어가세요. 58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3학년들은 다음 주에 등교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또 어떻게 또 시간이 또 바뀔지 몰라서 모든 것들은 다 미정이죠. 좀 빨리빨리 알려주면 좋은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수업도요. X반, Y반 친구들은 이번 주에 수업이 있고 Z반 학생들은 다음 주에 수업일 거거든요. 만약에 등교를 다음 주에 하잖아? 그럼 Z반 학생들은 이거 강의 안 듣고 학교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씨가 또 꼬이지 않게 또 조절을 해야 되는, 하여튼 뭐 이래저래 좀 다들 좀 불편하네요. 자, 고3이 좀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지고 좀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뭐 뉴스를 찾아보면 수능 2차 연기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모든 얘기가 다 나와요.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되는 시기라서 뭐 정책을 정하는,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뭐 9월 학기 제내 보내 6개월을 백수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뭐 무슨 말이든 다 해요. 지금은 뭐 학년을 없애고 뭐 고등학생을 뭐 2년으로 줄이나 뭐 족보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야지 뭐 어떻게. 수능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우리가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능 원서 접수는 예정대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더 상황이 악화되고 힘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지금 계획된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이 98일인가요? D 98, 97? 네, 그거에 맞춰서 하던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8페이지 7번 문제로 가죠. 좀 드물기는 한데요. 수능에서 원래 그 근해 공식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해 공식을 대놓고 써야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잘 등장 안 하는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중 양수인 근이래요. 그러니까 분명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두 개의 근 중에서 양수인 게 하나겠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는 지금 대충 봐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근해 공식 써야 되는 문제죠. 얘는 근해 공식을 써서 보면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수인 걸 원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 여기 루트가 더해지는 꼴을 원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플러스라야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택해서 AN이라고 놔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수열 AN이 또 유리화가 필요한 극한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려가세요. 음, 8번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8번도 마찬가지. AN의 극한을 계산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형적 아이디어로 본다면 AN은 얼마? AN의 수열을 오늘 12N으로 하겠다. 12N. 12N. 맞잖아요. 그냥 6이 떼는 거. 12N. 답은 4분의 1이야. 맞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지.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런 극한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열 AN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뭔가 필요로 한다면 AN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이제 주어진 식이 이제 등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12n이 아니라 12n-1, 12n 플러스 1, 3 얼마든지 다양한 수열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무수히 많은 수열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수의 비를 가지고 딱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면 막힐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를 치환하는 방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수렴하는 수열이어야 막 수열을 구할 수 있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함부로 사실 식을 조작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여러분들에게 함정이 되지는 않아요. 자, 아래쪽 9번도 여러분들께 남기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합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네, 대입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극한의 계산 유형이 세 가지 패턴으로 크게 만들어져요. 0분의 0꼴, 인수분해하고 해서 극한 계산하는 거,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치한 개수의 비, 유리화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가 샌드위치 정리,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 사실 샌드위치 정리는 문제에서 샌드위치구나 라고 노골적으로 보이죠. 그걸 이용해서 해결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개념 설명 없이요. 바로 문제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59페이지. 보이죠? 뭔지. 자, 10번은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샌드위치 정리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 거예요. an-n세제곱이 필요하네. 부등식의 양변에 n세제곱을 다가 빼버려.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네. n제곱으로 다 나눠. 지금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만약에 뭐 마이너스 n제곱이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도 답에는 변함이 없죠? 그게 샌드위치 정리의 좀 편한 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답을 계산하는 과정이라면 빼고 나누고 해서 양쪽에 있는 함수의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거예요.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양쪽에 극한값이 달랐다. 네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지우고 다시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요. 내려가서 자, 문제는 이겁니다. 11번인데요. 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라 하면 이제 뭐 인터넷 강사나 이제 수능 출제 경향을 뭐 예측하는 뭐 그런 이제 소위 입시 전문가들 이제 하는 얘기로는 수학 영역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실제로 최근 수능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가 뭐 하나? 학력평가에서는 뭐 2개? 이 정도로 적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는 복잡한 계산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즉, 미분법이나 또는 함수의 연속. 이런 부분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내지, 어떤 그냥 개념이나 지식을 묻는 형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을 잘 제시를 하질 않아요. 지금 보면 이 수열의 극한은 사실 계산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샌드위치 정리를 알고 있는가, 수열의 대소관계를 기억하고 있는가, 또 그런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억, 니은, 디귿을 잘 내질 않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좀 낮다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기억, 니은, 디귿은 어디 나오냐? 계산의 문제. 그래서 좀 난이도를 아예 높여서 뒤쪽에다 포진하는 거죠. 미분, 적분 또는 함수의 연속. 1학기 1회고사, 2회고사 때는 쌤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2개씩 냈거든요. 어떤 형태였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되게 싫었잖아. 그래서 찍을까봐 기억, 니은, 디귿도 아닌 걸로 답을 했다고요. 이제 미안해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런 계산의 형태에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1학기 시험지를 뒤져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다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낸 거였다고. 자, 빨리 할게요. 기억, 니은, 디귿 아무튼 그래도 이 문제 나왔으니까 풀기는 합시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했을 리는 없거든요. 기출도 아니거든. 자, 가보자. 수열 AN, BN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래요. 아무 조건 없는 AN, BN이에요. 기억부터 봅시다. 수렴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라는 수열이 더 커요. 수열 BN이 항상 커요. 그러면 자, 극한값도 크다. 이건 본 순간 맞다 틀리다가 판단이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틀렸죠? 틀렸죠. 정확하게 명제를 바꾸려면 등호가 추가돼야 되는 거죠. 사실 틀린 건 발레를 들어야 되는데요. 발레를 듣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작업인데 얘는 쉬우니까 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죠. n분의 1과 n분의 2 어떻게? 항상 크잖아요. 항상 크지? 하지만 극한은 둘 다 0입니다. 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교과서에는 뭐라고 지시되어 있냐면 자,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등호를 빼고 이래도 등호가 있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도 옳은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없잖아요. 이거는 자,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내려갑시다. 0, AN, BN.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요. 리미트 BN의 극한이 0이래요.
그러면 A는 0이다. 이건 니은은 맞다가 바로 보이죠? 샌드위치정이잖아요. 바로. 자, 얘도 0으로 수렴해. Bn도 0으로 수렴한다고. 근데 부등식 성립한대잖아. An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니은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디귿이에요. 자, 이제 2번과 5번의 싸움인데요. 수능에서 도저히 못 풀겠다. 니은보다는 니은 디귿이 정답률이 훨씬 높으니까 니은 디귿을 찍는 게 맞습니다. 디귿은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가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런 부등식 성립을 한대요. an, cn, bn 순서대로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때 bn-an의 극한이 0이랍니다. 극한을 bn에서 an을 뺐는데 극한이 0이래요. 뭔 소리지? 그러면 수열 cn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bn-an 나왔잖아. 그래서 나는 양변에 an을 전부 다 한번 빼보려 그래. 빼볼까요? 자, an-a니까 이쪽은 0보다 크다. cn-an 보다 크다. bn-an 여기까지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있는 대로 bn-a의 극한은 0이래요. 이쪽도 0이거든?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일단 뭘 알 수 있냐? cn-an의 극한도 0이에요. 아, 일단 우린 이런 사실을 알았다? cn-an의 극한이 0이야. 자, 그래서 뭐? cn은 수렴한다. 구할 수 있나요? cn이 얼마로 수렴하는지를 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지금? 예, 그렇지 않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얻어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식이라고 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리미트 cn 이거 이항시키면 리미트 an 아니냐? cn이랑 an의 극한이 똑같은 거 아니냐? 누구 맘대로 그렇게 괄호를 쪼갭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디귿의 의도는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디귿번 문제의 의도는 뭐였냐? 틀려라. 틀려라. 학생들아. 틀려라. 어떻게 틀리냐? 이거 보이지? 야, 이렇게 쓰라고. 리미트 bn 이항시키라고. 이쪽이 0이니까 외롭잖아. 오른쪽은 리미트 an 이렇게 틀리라고. 빨리. 리미트 bn이랑 리미트 an이랑 똑같은 거라고. 똑같다고요. 극한이 샌드위치정에 의해서 cn도 극한이 똑같겠지 라고 대답하라고 라고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런데 성립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잖아. 누구 마음대로 괄호를 쪼갭니까? 언제 괄호를 쪼갤 수 있다고요? 둘 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요. 리미트 수열 an과 b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아무 곳에도 없죠. 우리는 괄호를 쪼갤 수도 없는 거예요. 쪼갤 수만 있다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cn도 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쪼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함정을 판 거예요. 디귿 틀린 겁니다. 정답은 니은이에요. 자, 발레를 찾는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이건 발레를 찾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에서 뭐 이 단원의 기억력 디귿 합답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만약 이 정도로 나왔다면 난이도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필요한 개념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12번 수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수열의 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다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자, 뭐 이런 걸 구하랍니다. 이건 좀 가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부등식을 좀 풀어볼까요?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n제곱이랑 n제곱 플러스 n이 나와. 그리고 그 사이에요, an은. 자, 부등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n제곱 an n제곱 플러스 n.
A에는 이 둘 사이에 박혀있는 부등식 범위를 갖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등차 등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SN을 알아야 부등식을 구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자, 극한에 나왔어요. 극한인데 양쪽에 있는 부등식이야. 샌드위치 정리가 냄새가 나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부등식의 가운데는 AN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N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건 좀 새로워 보이는 형태이기는 하네요. 요거로부터 어떻게 SN의 극한을 구할 것이냐. 좋은 방법은 SN도 샌드위치 정리를 써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생각해봤더니 이런 게 가능해요. n제곱이야. n제곱 플러스 n이야. 간단한 다항식이거든.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SN을 이렇게 만들면요. SN은 생각해봐. AN 자체가 n제곱보다 크잖아. 그러면 n제곱에 일하는 요 수열의 n항까지의 합보다 SN이 크겠죠. 작은 것들만 다 n번 n항까지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지. 반대로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면 그건 SN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의 수열의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쭉 다 더하더라도 이거의 n항까지 합보다는 크고 요 놈의 n항까지 합보다는 작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SN의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 되잖아요. 시그마 n제곱이에요. 계산할 수 있지? 6분의 이거잖아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지 않니?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이고요. 뒤에 n이 하나 더 있죠.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꼴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구할까요? n 세제곱분의 SN입니다. 자, 분모를 전부 다 n 세제곱으로 나눠버리겠다는 거죠. n 세제곱 보이시나요? 이제 극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죠. 네, 따라서 얘는 3차식 6n 세제곱 분자는 2n 세제곱 최고차항만 보겠습니다. 2n 세제곱 따라서 3분의 1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이쪽도. 자,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 얘는 3차식분의 2차식이에요. 다 0으로 수렴해 버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3분의 1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 문제 중에서 요거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문제네요. 아직까지 괜찮으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세 번째 유형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계산하는 세 가지 유형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나오게 될 등비 급수와 연관된 얘기들이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잠깐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